안녕하세요. 더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퇴직금이 계속 쌓이죠. 퇴직 시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쌓인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전체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퇴직금의 단위가 꽤 커지게 되겠죠. 퇴직금 제도에서 근로자의 어마어마한 퇴직금이 산하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이 말은 회사의 경영상의 곤란, 파산 등 나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내 퇴직금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100%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시작된 모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서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퇴직금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것보다 회사 밖에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곤란을 겪더라도 신용등급과 외부 감독기관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와 멀리 떨어져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는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쌓아둡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금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런 목돈을 금융기관에 그냥 둘 수는 없죠.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이 투자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투자를 할까요?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해관계자는 회사, 금융기관,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여기서 회사와 근로자입니다. 자,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DB형은 금융기관에 쌓인 퇴직금을 회사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투자의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도 회사로 기속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떻게 투자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며 퇴사할 때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DC형은 DB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DC형은 금융기관에 쌓인 본인의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손익도 근로자가 취합니다. 퇴직금을 받아 투자를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겠죠. 근로자가 DC형에 가입하면 DC형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DC형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이 DC형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DC형 계좌에서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인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DC형 계좌의 수익률, 투자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DC형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잔고가 퇴직금이 됩니다. 각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비교하기 위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3년 동안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1년차 급여를 300, 2년차 급여를 305, 3년차 급여를 310이라 하겠습니다. DB형에서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310에 이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 3년을 곱해서 이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은 930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 전 평균 3개월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DC형에서는 퇴직 시 DC형 계좌의 잔고가 퇴직금입니다. 퇴직할 때 DC형 계좌를 보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이를 투자해서 발생한 투자 이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손익이야 뭐 다들 아실 테고요. 문제는 DC형 계좌에서 회사에서 넣어준 이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DC형 계좌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넣어줄까요? DC형에서 근로자가 투자하려면 퇴직금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를 하지 못해 근로자는 곤란해집니다. 투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금을 빨리 달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무턱대고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C형에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본인의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모델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 근무하면 1년치 퇴직금인 300만 원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DC형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기준일 직전 평균 3개월 급여의 평균값인 300만 원에 곱하기 근속연수 1년을 곱한 값입니다. 이를 근로자는 DC형 계좌로 받습니다. 2년차 때는 퇴직금이 305입니다. 이 또한 DC형 계좌로 받습니다. 3년차 때 퇴직금이 310입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DC형 계좌로 받습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3년간 받은 총 퇴직금은 915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차가감하면 잔액이 나오는데요. 이 잔액이 DC형에서 퇴직금이 됩니다. 자, 이런 모델에서 중요한 점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퇴직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DC형에서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 간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요, DB형에서 DC형은 가능합니다만 DC형에서 DB형은 쉽지 않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DB형 주체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DC형 주체인 근로자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간정산과 같은 효과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다른 얘기입니다. DC형은 각 개인별로 투자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각 계좌에서 잔고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근로자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고 어떤 근로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서로 다른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회사에 기속시켜서 향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합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금은 DC형에 놔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퇴직금만 DB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근로자는 두 개의 퇴직연금 제도에서 본인의 퇴직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간 전환은 자유이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꼭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DB형과 DC형에서 각각 퇴직금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과 DC형에서 근속 연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DB형에서 퇴직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곧 임금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DC형에서 퇴직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투자를 얼마나 잘 했느냐, 곧 투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큰 경우는 DB형에 머무르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상승을 보장해 주어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임금 상승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내가 퇴직금을 직접 투자해서 퇴직금을 불려나가는 편이 낫다. 즉,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DC형이 DB형보다 유리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나이가 된 경우, 그리고 승진을 충분히 하여 더 이상 임금 상승이 없을 것 같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향후 임금 상승이 없을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 능력으로 임금 상승률을 능가하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DC형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되니까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